자, 오늘 이 시간에는 화학평형 두 번째 시간 평형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화학평형에 대해서 살펴봤죠? 화학평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물질이 A에서 B로 돼서 이 역반응도 이루어지는 가역반응에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진 상태, 그것을 이런 동쪽 평형 상태를 우리가 화학평형이라고 했었죠. 자, 이런 화학평형에서 이 화학평형의 상태가 이동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 요인이 바로 이 세 가지 농도와 압력, 온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처음 제안한 사람이 르샤틀리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본 내용이 바로 화학평형 이동에 영향을 주는 이 방금 얘기한 세 가지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고 그 평형이동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다음 지금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이분이 바로 프랑스의 화학자 르샤틀리에입니다. 자,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자, 방금 얘기했듯이 A라는 반응물이 B라는 반응물로 다음과 같이 가역 반응을 하고 있을 때 평형 상태라는 것은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서 A라는 거와 B의 물질이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농도 변화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A라는 물질의 농도는 감소하다가 농도가 일정해지고 B라는 물질은 농도가 생성돼서 증가하다가 결국에는 일정해지고 이랬을 때 이 두 농도가 일정해지는 이 구간이 바로 평형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는데 이 평형 상태에서 방금 앞에서 얘기했듯이 농도나 압력이나 온도 같은 이러한 조건이 변화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형이 깨지게 되고요. 이 평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때 이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 그 이해를 쉽게 돕기 하기 위한 르샤틀리에 원리의 내용을 살펴보면 평형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세 가지 조건이 변하게 되면 이 세 가지 조건의 변화를 완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즉 그 변화를 줄이는 방향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평형에 도달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통해서 살펴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농도 요인이 어떻게 평형을 이동시키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여기에 질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생성하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기체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때 평형상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자, 이와 같은 용기 내에 세 가지 물질이 다음과 같이 화학 평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질소 기체를 투입해 줍니다. 그러면 이 용기 안에는, 이 반응계 안에는 질소의 기체가 갑자기 농도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 이 그래프를 통해서 좀 보죠. 자, 질소 기체가 이와 같이 암모니아, 수소 기체가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 시점에서 갑자기 질소 기체의 농도가 훅 늘어났습니다. 그 뜻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질소 기체를 넣어줬다는 것이죠. 자, 질소 기체를 넣어주게 되면 방금 르샤틀리에 원리에서 살펴봤듯이 변화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변화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질소 기체를 줄이는 방향 쪽으로 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질소 기체가 줄어들려면 바로 정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정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질소 한 분자와 수소 세 분자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두 분자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자, 질소는 이 1만큼 줄어들고 수소는 3만큼 줄어들겠죠? 반면에 암모니아는 이와 같이 2만큼 증가하는 하게 되고 그럼으로써 새로운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새로운 평형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평형상수로 좀 생각해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이와 같은 평형이 이루어져서 평형상수를 이렇게 쓸 수 있었는데 질소가 들어오게 되면 현재 평형이 깨지게 되고 그 상태는 우리가 반응지수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반응지수에서는 똑같은 이와 같은 식이 되죠. 이와 같은 식이 바로 반응지수인데
질소의 농도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그러면 반응 지수의 분모가 더 커졌다는 얘기고, 분모가 커졌다는 얘기는 그 상태에서 반응 지수가 바로 K보다 작아졌다는 뜻입니다. 자, 평형상수보다 반응 지수가 작기 때문에 반응 지수가 커지려면 분자가 커져야 되죠. 즉 생성물의 양이 많아져야 되고, 즉 정반응이 다음과 같이 유도되어져야 새로운 평형에 도달할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자, 암모니아가 첨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암모니아가 첨가되는 경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 지점에서 암모니아가 첨가되었다면 암모니아의 농도가 쑥 늘어나겠죠? 그리고 암모니아를 줄이는 방향 쪽으로 반응이 진행될 겁니다. 자, 암모니아를 줄이려면 이 반응에서 어느 쪽으로? 그렇죠. 역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어야 됩니다. 그럼 암모니아의 양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줄어들게 될 거죠. 자,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였다고 한다면 수소기체는 자, 여기에서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늘어난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3만큼 이렇게 늘어나야 되겠고요. 비율이 좀 다르긴 한데요. 여기가 한 3 정도 비율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질소의 양도 1만큼 늘어나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르샤틀 원리에 의해서 농도가 변화를 하게 되면 평형 상태가 다음과 같이 그 농도를 줄이는 방향 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더라. 자, 두 번째, 압력과 평형 이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똑같이 암모니아 생성 반응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압력이 감소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자, 압력이 감소한다는 것은 자, 다음과 같은 피스톤이 있을 때 요만큼의 피스톤이 요만큼의 부피를 가지고 있는데 압력을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피스톤을 이와 같이 위쪽으로 당기면 됩니다. 그러면 부피가 커지게 되죠. 그럼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여기에 있는 기체들이 전체적으로 농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차츰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요. 자, 압력을 낮추게 되면, 압력을 감소시키게 되면 느샤틀리에는 이 변화를 완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화학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 압력을 감소한 것을 완화시킨다는 얘기는 압력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리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 압력이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보다 압력이 증가해야 되겠죠. 즉, 압력이 증가하려면 입자수가 많아져야 됩니다. 즉, 이 반응에서 압력이 감소하게 되면 입자수가 증가할 수 있는 반응은 정반응일까요? 역반응일까요? 정반응이 일어나면 4개의 기체가 2개의 기체로 변해야 됩니다. 반면에 역반응이 일어나면 2개의 기체가 반응해서 4개의 기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압력이 감소했을 때 압력을 늘리려면 바로 어떤 반응이?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되겠죠? 자, 역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암모니아의 양은 줄어들게 되고 질소와 수소의 기체의 양이 늘어날 것입니다. 자, 그래프를 볼까요? 자, 압력을 낮췄더니 암모니아는 다음과 같이 이만큼 감소하게 되고요. 질소는 1만큼 증가하고 수소는 3만큼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압력을 한번 서서히 높여보죠. 압력을 높이게 되면 이 압력을 어떻게 하려고 이제 반응이 일어나겠어요? 감소시키려고. 완화시켜야 되니까. 압력이 높아진 것을 완화시켜야 되니까 압력이 감소해야 됩니다. 압력이 감소시키려면 기체의 입자수의 양이 줄어드는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기체의 입자수를 줄이는 것은 4개에서 2개로 가야 입자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즉 정반응 쪽으로 반응이 진행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정반응으로 진행되게 되면 질소와 수소의 기체의 양은 줄어들고 암모니아는 늘어나겠죠. 어디 볼까요? 자, 암모니아는 다음과 같이 이만큼 늘어나게 되고 질소는 1만큼, 수소는 3만큼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농도와 마찬가지로 압력에서도 압력의 변화를 완화시키는 쪽으로 다음과 같이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압력에 따른 평형이동에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반응의 예로 한번 들어보면 수소 기체와 아이오딘 기체가 반응해서
아이오딘 수소가 다음과 같이 2몰 생성되는 반응이 화학 평형을 이루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 피스톤에다가 여기 이 세 가지 기체가 들어있는 상황에서 압력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압력을 만약에 증가시킨다고 할 때 그 압력을 완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반응이 진행돼야 되는데, 압력을 완화시키려면 압력이 증가한 경우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기체의 몰수가 줄어들어야 될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서 2몰이 반응해서 2몰의 기체가 생성되고요. 반면에 역반응으로도 얘 2몰이 줄어들게 되면 2몰이 생성됩니다. 자, 이와 같이 반응 전과 반응 후에 기체의 몰수 변화가 차이가 없을 때 압력에 의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평형이동에 압력이 영향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반응도 있어요. 탄소하고 물을 반응시켜서 높은 온도에서 반응시켜서 CO2와 수소기체를 생성시키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반응의 경우, 자, 여기서도 개수가 1이고 개수가 1이고 여기도 개수가 1이고 개수가 1이라서 자, 이 경우도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이 없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탄소의 경우는 고체 상태입니다. 자, 고체 상태는 그 계에서 아주 적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죠.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 공간에서의 압력의 변화는 기체에 의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고체는 무시해도 되는 거예요. 즉, 정반응이 일어날 때 기체 1몰이 줄어들어서 기체 2몰을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고, 역반응이 일어날 때는 기체 2몰이 기체 1몰로 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 압력을 가하게 되면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반응이? 그렇죠. 역반응이 압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날 수 있고, 반면에 압력을 줄이게 되면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 물질의 상태도 고려해야 되더라. 액체와 마찬가지로 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 반응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기체를 첨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에 자, 다음과 같은 이 기체가 세 가지가 여기에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피스톤을 딱 고정장치로 고정을 시켜놓고 여기에다가 이와 같은 비활성 기체를 집어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전체 기체의 양은 자, 이 반응하는 기체 외에 아르곤이나 헬륨이나 네온의 기체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체 이 반응 용기 안에 전체 압력은 분명히 증가했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압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압력에 의한 평형이동 효과가 나타날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체가 들어간다고 하지만 이 기체, 반응할 수 있는 기체의 부분 압력, 실제적으로 얘네들의 몰 농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반응 평형상수에서 H2O 가스나 CO2 가스 여기에서 얘네들의 농도가 단위 부피 변화가 없고 입자의 수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의 농도 변화가 없어서 K의 변화가 없어요. 즉 반응하지 않는 기체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전체 압력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이 상태에서 고정장치를 헬륨이나 네온, 아르곤 기체를 넣은 상태에서 이거 고정장치를 풀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압력은 크기 때문에 이 피스톤이 위쪽으로 밀려서 올라갈 수 있겠죠. 압력이 커진 상태라 이와 같이 부피가 늘어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얘네들이 이 단위 부피당 가지고 있는 얘네들의 기체의 단위 부피당 입자수의 양이 줄어들겠죠. 즉 몰 농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낼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평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압력이 감소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압력을 증가하는 방향 쪽으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본 내용 부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 듣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온도에 따른 평형이동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봐왔던 반응이 또 나왔습니다. 자, 이산화질소가 사산화이질소로 변하는 다음과 같은 반응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가 음수입니다. 자, 이 반응은 지금 무슨 반응이다? 정반응의 경우가 발열 반응이다. 반면에 역반응은 그렇습니다. 흡열 반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이 기체가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에서 온도를 높여보겠습니다. 자, 온도를 높인다면 이 온도의 변화가 완화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해야 될 것입니다. 르샤틀리에 원리에 의해서요. 자, 온도가 올라갔을 때 온도를 완화시킨다는 것은 온도를 낮춰야 되겠죠. 즉, 온도를 낮추려면 열을 흡수해야 되겠습니다. 열을 흡수하려면 그 흡수하는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되겠죠. 즉, 이 반응의 경우 온도가 올라가면 열을 흡수하는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N2O4는 양이 줄어들어야 되겠고요. 그에 따라 NO2의 양은 2배만큼 증가하는 반응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반면에 온도를 낮추게 되면 낮아진 온도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온도를 높이기 위해서 열을 내놔야 되겠죠. 그렇다면 발열 반응이 일어나고 나야 되고 즉 정반응이 우세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N2O4는 양이 늘어나게 되고 NO2는 다음과 같이 2배만큼 감소하게 되더라. 자, 그 내용을 표로 이렇게 다음과 같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위 반응과 반대로 N2O4가 다음과 같이 NO2로 분해되는 반응의 경우에 해당되겠습니다. 즉, 이 반응은 정반응이 지금 흡열 반응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온도를 높이게 되면 흡열 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평형상수 값이 커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온도에 따른 평형이동의 예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열화학 반응식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엔탈피 변화가 보니까요. 이 두 반응은 음수입니다. 즉, 이 두 반응은 정반응이 발열 반응. 이 두 반응은 양수인 걸 보니까 정반응이 흡열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온도가 상온이죠. 25도. 25도에서부터 1200켈빈까지 다음과 같이 평형상수 값을 나타내보면 발열 반응의 경우 다음과 같이 온도가 높아지면 평형상수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반면에 흡열 반응의 경우 온도가 높아지면서 평형상수 값이 매우 크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평형상수가 다음과 같은 식에서 T분의 마이너스 델타 H 지수승에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으므로 흡열 반응의 경우 델타 H가 0보다 커서 이게 음수가 되겠죠.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지수승의 그래프가 이와 같이 증가하는 그래프 형태로 그려지고 반면에 0보다 작은 경우 여기가 양수가 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지면서 다음과 같은 작아지는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에 따른 평형이동에 의해 해가지고 우리 교재에 이와 같은 이 반응이 한 번 더 나와 있어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나는 자동차 엔진에서 우리가 많이 일어나죠. 자동차 엔진에서. 자, 보통 우리 공기 중에 질소가 70%, 산소가 한 20. 자, 선생님이 잘못 말했습니다. 지금 70%가 아니고 78%죠. 산소는 21%고요. 자, 그래서 78%와 21%의 대기 중에 질소와 산소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절대 반응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얘네들이 잘 반응했다면 공기 중에 산소가 남아있지 않겠죠. 모두 반응해서 이산화질소로 돼버렸기 때문에. 하지만 얘네들이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곳이 바로 자동차 엔진 속입니다. 자동차 엔진은 온도가 1200켈빈 이상으로 높은 온도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반응 지수가 매우 커져서 다음과 같은 이산화질소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잘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질소, 스모그의 원인 물질인 자동차 배기가스가 다음과 같이 생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촉매와 평형이동에 대해 살펴보죠. 촉매라는 것은 무엇이냐? 촉매라는 것은 화학 반응에 첨가했을 때
그 화학 반응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참여하지는 않죠. 단 뭐에? 반응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냐? 빠르게 할 수도 있고요. 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촉매를 우리는 정촉매, 반응 속도를 느리게 만들어주는 것을 부촉매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정촉매의 예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촉매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면서 다음과 같이 T2 시간에서 반응 속도가 정반응과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지는 화학 평형에 도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반응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게 되고 반응 평형 상태에 도달하는 시간도 훨씬 단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장에서나 어떤 물질을 합성할 때 우리가 원하는 물질을 빨리 만들어야 시간이 절약되고 그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전촉매를 자주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반응의 결과 얼마나 우리가 원하는 반응물을 잘 얻어내느냐, 그것이 바로 수동률이라는 개념입니다. 수동률은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반응물을 넣었을 때 얘네들이 100% 전부 다 생성물로 됐을 때 얻어질 수 있는 생성물의 양, 즉 이론적으로 이 반응이 정반응이 완벽하게 일어났을 때 얻을 수 있는 생성물의 양분의 실제 반응에서 얻어진 생성물의 양으로 곱하기 100을 해서 수동률을 얻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수동률을 높이려면 A라는 반응이 B라는 반응으로 일어날 때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나잖아요. 수동률을 높이려면 B라는 물질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즉 정반응을 촉진시켜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르샤틀리에 원리에 의해서 몰 농도나 온도나 압력을 이용해서 정반응을 우리가 촉진시킬 수 있을 거예요. 그럼으로써 수동률을 얻을 수 있고 경제적인 이득을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온도나 압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주로 수동률을 높입니다. 왜냐하면 몰 농도를 높인다는 것은 A의 양을 많이 투입한다는 것이죠. 물론 A의 양을 많이 투입할수록 좋겠죠. 하지만 반응물, 즉 재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돈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온도와 압력 조건을 잘 조절해가지고 정반응을 촉진시켜 생성물을 많이 얻으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로 수동률은 온도와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조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화학 반응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때 반응 계수, 기체 반응의 경우 A와 B, C와 D가 있는데요. 자, 반응물의 반응 계수의 합과 생성물의 반응 계수의 합이 비교했을 때 반응물의 계수의 합이 더 크게 되면 압력을 가했을 때, 압력을 높였을 때 그 압력을 줄이려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A 플러스 B가 더 크기 때문에 압력을 줄이려면 다음과 같이 정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야 되고 그로 인해서 수동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C 플러스 D 얘네들의 반응 계수가 합이 더 크다고 한다면 압력을 높이게 되면 이 압력을 줄이려고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면 생성물이 잘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에 따라 수동률을 다음과 같이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앞에서 살펴봤듯이 얘네들의 계수가 같다고 한다면 압력을 아무리 영향을 주더라도 그 반응에는 큰 영향이 없겠죠. 그래서 수동률이 일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수동률을 잘 활용한 반응이 바로 대표적인 게 하버법이 있죠. 암모니아를 생성하는 앞에서 계속 살펴봤던 반응입니다. 질소와 수소를 다음과 같이 집어넣은 다음에 압력을 높이 가하면서 열을 가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반응계에 촉매가 들어있는 반응계를 집어넣게 되면 세 가지 기체가 여기에서 반응하지 않은 N2H2 반응해서 만들어낸 NH3가 기체 상태로 만들어지고 얘네들이 이쪽으로 가면서 NH3는 기체가 아닌 액체 상태로 빠져나오게 되고 반응하지 않은 질소와 수소는 다시 이와 같이 반응의 스텝에서 사이클을 돌게 되죠. 그럴 때 자, 다음과 같이 하버법에 의해서 암모니아를 합성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은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수동률을 높이기 위해서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면 더 수동률이 올라가겠지만 그러면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지기 때문에
그 적정선에서 맞추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적정선에서 그 반응 조건을 찾아낸 사람이 바로 하버입니다. 그래서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또한 촉매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반응 속도를 수동률을 높이 끌어올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헤모글로빈에 의한 산소 운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심화 내용, 압력 변화에 따른 평형 이동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고요. 선생님이 다음과 같이 사산화 이질소 기체와 이산화질소 기체 간의 반응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젓갈수 이게 무색이었죠? 자, 다음과 같이 피스톤에다 집어넣고 압력을 가하게 되면 그래서 부피를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이 기체가 줄인 직후 이 기체의 밀도가 다음과 같이 압축이 돼서 쭉 줄었기 때문에 기체의 색깔은 진해지겠죠. 하지만 압력이 커졌으므로 그 압력을 완화시키는 방향 쪽으로 반응이 일어나려면 다음과 같이 역반응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면 역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N2O4가 많이 만들어지고 색깔은 다시 옅어지겠죠. 자, 이 사진은 우리가 옆면에서 바라봤을 때입니다. 하지만 밑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떨까요? 자, 이게 밑면에서 밑면에서 바라봤을 때인데요. 자, 여기에서 분명히 옆면에서 봤을 때는 색깔이 진해졌죠. 하지만 밑면에서 바라보면 이쪽에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쭉 통해서 보는 기체의 양은 똑같기 때문에 압축한 직후에나 압축하기 전이나 색깔은 똑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압축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N2O4의 양이 생성되기 때문에 늘어나기 때문에 색깔이 옅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 경우에 옆에서 보면 압력을 가했을 때 옆에서 보면 압력이 진해졌다가 다시 연해지는. 하지만 밑에서 보면 색깔 변화 그대로다가 여기에서 옅어지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반면에 압력을 감소시키는 경우 압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정반응이 진행돼야 되겠죠. 즉 NO2가 생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쭉 빼게 되면 순간적으로는 부피가 늘어났기 때문에 농도가 연해져서 좀 하얗게 연해지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정반응이 진행되면서 다시 NO2가 생성되고 젓갈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색깔이 좀 진해지죠. 반면에 밑에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색깔 변화가 없다가 갑자기 여기서 또 이제 NO2가 생성되기 때문에 색깔이 진해지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심화 내용에 따른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지금 앞에서 선생님이 전부 다 농도 효과와 온도 효과에 대해서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다 반복해서 설명하지 않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화학평행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뭐 있었어요? 몰농도, 압력, 온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얘네들이 변했을 때 평형이동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